치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그게 또 치유가 되고 그런 어떤 치유하는 그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 이 음악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음악이 어떻게 작용을 하며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음악으로 접근해서 치유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음악 치료라고 하는데, 음악 치료는 뭐냐면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은 중세 시대에 음악과 리듬은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든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체계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라고 합니다. 뮤직 테라피는 내담자, 말하자면 상담하는 그 치료하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악적인 경험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음악 치료는 정신 건강과 신체 보건, 유지, 상담과 같은 치료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음악 치료의 개념을 보겠는데요. 정의를 보면 소리가 사람과 동식물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 네, 음악이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냐. 음악 치료는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해 오면서 지금 20세기, 20세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음악과 과학적인 관점하고 또 의학적인 측면을 동시에 연결해서 이거를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은 소리 안에 내재된 그 진단적인 요소와 치료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치료적인 거는 소리 등을 통해서 환자의 훈련과 사회 복귀 과정을 열어주는 의학적인 측면까지 이 음악 치료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의 요소를 보면요, 음악 치료는 자격이 갖추어진 훈련된 치료사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음악 치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음악 치료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치료를 시행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 치료는 음악 교육과는 구분되면서 리크레이션과도 구분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음악 교육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음악 치료는 그걸 넘어서 그 환자의 어떤 필요한 적절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치유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리크레이션과도 구분이 되죠. 네, 리크레이션은 단지 내가 그냥 우울할 때 가끔 듣고 이런 그냥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터치가 되지, 사실적으로 그 상대의 환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목표를 갖고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치료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음악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음악 치료는 역사적인 배경이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기원전 우리 원시 시대부터 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원시인들은 소리로 영적 세계와 관련된 신앙적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왜 원시인들이 하면서 막 그 자기네 소리를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음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북을 막 추죠. 그리고 막 춤도 막 추고 그런 것들이 신과 영적인 그 교감을 통해서 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성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때 수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타거든요. 그 수금 하프, 그 하프를 그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음악적인 기질이 많았고 그 사람이 그 음악적인 기질을 통해서 사울 왕이 그때 정신 혼란증이 있었어요. 그 정신병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켜면서 그 사울이 치유를 받았다고 성서에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음악은 병의 치유에 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음악을 그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의 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음악이 굉장한 큰 기원전부터 그렇게 흘러온 우리의 지금 공통된 그 언어입니다. 고대 음악은 고대 그리스 시대 음악은 바벨론 또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면서 질병 치료가 마법적인 것에서 음의 진동이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음을 환자에게 일주일 이상 계속 들려주면서 마음이 안정을 시키게끔 하는 치유가 그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 심신의 부조화가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의 규정을 이루는데 음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얘기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서적인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걸 다스리는 효과가 음악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중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은 기독교 중심 사회예요. 중세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죄에 대한 신의 형벌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예배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영적인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그때는 중세 시대는 기독교 음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이 기독교를 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도 예배에 음악이 빠지면 안 되죠. 음악이 굉장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이제 해부학이 발달이 돼요. 해부학이 발달이 되면서 의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음악을 치유하는 걸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의학적인 측면이 이제 가기 때문에 약간 음악이 어떻게 돼요? 약간 부수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가 이제 있는데 그 바로크 시대는 기질과 정서론 근거의 질병 치료에 음악과 의학을 결부시켰어요. 예를 들면 우울한 사람이 화성적으로 어둡고 슬프고 무거운 음악을 막 좋아하는 그런 기질. 그리고 또 다혈질 사람은 활기 있고 또 무도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담즙질의 사람은 담즙이 부풀어 요동하는 아주 격렬한 화성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기질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악이 구분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바로크 시대는. 그리고 이제 18세기, 19세기까지 질병 치료에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 과학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강조를 됐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을 했어요. 이 음악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예방을 위해 굉장히 부수적으로 조금씩 이제 사용이 됐던 거죠. 지금 이제 현재 20세기 와서는 음악 치료가 이제 학문화가 돼버렸어요. 학문화가 되면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전문 분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음악 치유는 굉장한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 과학의 발달과 이 현대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음악 치유는 반드시 각광받고 있는 지금 이제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제 음악이 뭐 안정제도 되고 또 흥분제도 되고 또 이완제도 되고 체면제도 등으로 분류해서 환자가 약을 먹듯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처방된 음악을 감상하게 돼요. 아까 제가 들려드린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좋으셨어요?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네.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 그쵸. 네. 네.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네. 아마 이렇게 클래식을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앉아서 들은 거는 아마 굉장히 올해 들어 처음이실 듯 싶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TV에서도 듣고 하겠지만 또 다른 TV에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막 트로트니 뭐 막 세상 음악들이 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안정을 갖추기보다는 좀 많이 이게 떠 있는 느낌이실 거예요. 근데 클래식은 굉장히 그 음악의 힘이 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 영혼 깊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만약에 이렇게 들으시면 더 많이 안정이 되면서 더 창의적인 마음도 생기고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네, 그런 어떤 마음속의 이 요동을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마법의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하면 굉장히 잠이 잘 오고 그 증상에 따라서 음악을 또 듣는 거기에 맞는 음악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용시켜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자기 몸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혼으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삶을 살 수 있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 뭐 왈츠곡이나 또 행진곡 이런 거를 또 들려주면 또 완전히 이제 마음에서 정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치유 방법으로 이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치료의 한 방법으로 음악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1944년에 이 미시간 주립대에서 음악 치료 교육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집중을 막 산만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때 집중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도 시켜주고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자, 음악 치료의 요소는 음악 치료는 자격이 갖추어진 훈련된 아까 치료서에 시행되어야 하고 음악 치료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치료를 시행해가는 체계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예. 자, 음악 치료의 과정은 이제 내담자, 환자가 면담을 먼저 해요. 면담을 해서 그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지금 삶의 여태까지의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어떤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진단 평가를 내려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요.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어떤 식으로 이 음악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음악 감상도 있지만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악기를 다뤄서 악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치료의 그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만약에 이제 종결이 되면 평가를 내리고 이제 시행이 됩니다. 자, 음악 치료에서 음악이란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매체를 의미하는데 치료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적 경험으로는 굉장히 즉흥 연주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즉흥으로 내가 만약에 환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키보드랑 저랑 같이 있으면 본인이 막 쳐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막 쳐봐요. 쳐보면 그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악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음악을 몰라서 막 피아노를 뭐 아주 뭐 기발나게 치건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감정에 이제 완전히 조금씩 그 본인의 그 병이 치유되는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연주 또 작곡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음악을 이렇게 기보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슬행위 뭐 말하자면 음악에 우리가 노래가 있어요. 그럼 그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가사를 읽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음악 감상 등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음악 치료의 영역은 교육 영역이 있고 정신 의료 영역이 있고 또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이 다 통틀어 음악 치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 치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네. 어린이도 있고 또 청소년도 있고 네. 성인도 있고 우리 시니어 노인 어르신들도 있고 또 모든 형태의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 굉장히 많은 특수교육학과에 그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또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자, 음악 치료사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음악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사이고요. 음악 치료사의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 음악 방법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여서 그 환자의 사회생활 적응력을 길러주고 또 자신감도 높여주고 이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아까 뭐 이렇게 뇌에 이상이 있는 그런 장애자이거나 또 운동, 몸이 신체적으로 안 좋을 때 그걸 또 치료할 수 있는 역할, 또 정서, 사회 영역, 또 언어 영역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음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사의 자질과 외모는 첫째는 파워 오브 뮤직, 그러니까 뮤직에 대한 힘, 그러니까 음악의 힘을 가르쳐 주고요. 음악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사로서의 의무와 자세를 갖춘 거죠. 아니면 그 환자를 바라볼 때에 굉장히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음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질과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음악 치료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음악 감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하모니카를 분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리듬 악기를 또 쳐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연주를 이제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노래를 이제 아까 이따가 제가 이제 노래도 같이 이제 배울 텐데 노래 부르기도 있고 그다음에 작곡, 작사, 그다음에 즉흥 연주, 재창조 연주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음악 치료법이 있습니다. 음악이 치료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음악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긴장을 풀어줘요. 그래서 마음의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악을 만약에 내가 듣는다 하면 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움직임이 없는 사람을 움직이게끔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이 머리만 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음악을 들려주면서 조금씩 이 소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끔 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건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음악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신체 근육중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인체의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인체의 우리 혈압수, 맥박수, 심장 박동수, 또 호흡수, 뇌파, 그리고 피부 반응 등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생리적인 반응은 사람마다 그 신체적인 변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리적인 상태까지 이게 결합이 돼서 음악 선호도와 경험 등으로 각기 사람마다 그 적용하는 이제 범위가 다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임산부한테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분만할 때 그 통증이 감소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암 환자들이 그 면역을 높여주고, 네, 그걸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법도 할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신체 이완 훈련이나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은 사람은 감정이 많잖아요. 분노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좌절해서 그 힘든 감정들을 다양한 그 악기 연주나 또 노래 부르기 그런 활동을 통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미치는 영향은 정신 건강에, 예, 유의하고 유익이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에 도움을 줍니다. 정신 건강에 유익한 거는요, 음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신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드의 연구에서 음악 청취는 뇌 속의 도파민 생산량을 늘려서 우울증 치료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거는 다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다 임상적으로 다 거친 그런 결과예요. 헝가리어를 배우는 성인들에게 리드미컬하게 헝가리어 문장을 말하게 하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요? 더 잘 기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 해소. 예. 몬트리올 대학에서 또 뇌, 음악, 언어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이사벨 페레츠 교수가 이 같은 아기들의 반응을 인체 내 내부 리듬이 외부 리듬과 같은 조화를 이뤄서 나쁜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준다는 거죠. 네. 그 아기도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아기들도 이거는. 네. 그리고 뇌 손상 회복 및 발작 치료. 네. 핀란드 헬스피드의 연구에서는 매일 2시간 음악을 듣게 해줬어요. 뇌졸중 환자들에게. 그 오디오북을 청취하거나 아무것도 듣지 않은 환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음악을 들려준 사람들은 단어 기억력도 좋아졌고 주의 집중력도 좋아졌고 기분 상태도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음악 청취 뇌졸중 환자들은 뇌졸중 후에 말하기 능력 회복도 아주 좋아졌다는, 네,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악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와 이렇게 많이 음악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겠나요? 네. 음악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음악을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나는 음악을 뭐 그냥 터부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가을날 제가 막 오는데 은행잎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노래졌더라고요. 많이 물들고. 그래서 또 음악이 보니까 은행잎도 많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예, 그냥 막 바삐 앞만 보고 살다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아이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자연의 신비를 내가 또 노래할 수 있고 그걸 또 음악으로 들어서 치유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뭐냐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나눠줬군요. 이거는 보고 전에 동요를 전에 왜 송이배 목사님하고 또 동요도 한번 했었죠. 나의 달인 고향은. 네,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시고 갑자기 이렇게 간직돼 있던 이 몸과 마음들이 이렇게 다 열리고 풀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분의 3박자곡을 저하고 배우겠는데 푸른 하늘 은하수 아시죠? 네. 네, 푸른 하늘 은하수를 저하고 배우겠어요. 한번 불러보겠어요. 아름답게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거기에 손 유희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더 즐거웠겠죠. 저하고 이 무릎을 한번 쳐보실래요? 내 무릎,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무릎을 딱 치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앉으셨으니까 왼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먼저 하고 이렇게 쳐야 돼. 한 손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옆에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거기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손만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왼쪽이 되는 거죠. 네, 해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다시 내 무릎 하고 손을 교차하는 거예요. 두 번. 하나, 둘, 셋.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그 다음에 넷, 둘, 셋. 알겠죠? 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렇죠. 이게 이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못해. 이게 왼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정상인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한 번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제 조금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해보면 이제 또 칠 수도 있어요. 한 번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인지 능력 정신만 차려야지.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오, 자, 이제 푸른 하늘을 거기 이제 푸른 하늘 맞추는 거예요. 푸른 하늘 푸른 하늘 하얀 쪽배기
알아서 하셔야 돼요.